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승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칭찬을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백악관 관계자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 마리의 역겹고 끔찍한 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증오하고 모든 행동이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함에 의해 움직인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 현 정부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보수 성향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천재적이며 러시아를 위해 멋진 결정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멍청함을 간파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는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불복 입장을 고수한 채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암시해왔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테러 제재안에 대한 보복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스티브 온 기자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 등을 겨냥한 러시아 측의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BI에서 사이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링은 미국의 이번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해커들의 사이버 위협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랜섬웨어 공격이 기업과 주 정부의 핵심 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랜섬웨어란 컴퓨터의 데이터를 훼손해 정상 작동을 방해한 뒤 기능을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관련 주 정부를 비롯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같은 정유 공장 등은 자체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만약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나토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참전 명분이 없는 데다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북대서양 조약 나토는 동유럽 국가의 군사 장비와 함께 전투 병력을 증강 배치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해 수도 키예프가 위기인 가운데 구경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다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파병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군 파병 계획은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의 적극적이지 않는 행동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총동원령은 국가나 국제 비상사태와 관련해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 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90일간 발효될 이번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징집 대상자와 예비군 전체가 소집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18세부터 60세까지 남성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아는 지난해 12월 연간 40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진 제2공장을 조지아주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신축 계획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향후 계획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티브 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조지아주 공장 신축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리비안 공장이 들어서면 지역 수자원이 오염되며 평온한 삶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리비안 공장 유치가 현지 주민들을 외면한 채 밀실에서 결정됐다며 공장 건립 발표 후에도 주민들에게 자세한 계획이 공개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공장 부지 인근 주민 수백 명은
토지 용도 변경에 반대하는 소송을 예고한 후 소송 비용으로 15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정부는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자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공장 용지 용도 변경 찬반 주민투표를 취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공장 용지의 주 정부에 증여하는 형태로 주민 찬반 투표를 회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공화당 대표 연례 행사인 시팩 2022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중요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개막 첫날부터 연사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이 무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참석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와 비판적 인종이론 금지 등 그동안의 보수 진영의 주장을 연설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26일 토요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브 브레이너 대법관 후임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에서부터 흑인 여성 대법관 임명을 공약으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잭슨 판사는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원 구조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되어 있어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233년 미국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귀네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근 1년간 재소자 사망 건수가 인근 카운티 구치소 재소자 사망 건수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팍스5 애틀랜타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귀네 카운티 구치소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재소자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디케 카운티 구치소에서는 2명,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는 4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것입니다. 키보 테일러 귀네 카운티 셰리프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재소자 1명만 사망해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냐고 물으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지아 수사국 GBI와 귀네 카운티 셰리프국은 구치소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센터 AARC가 오는 3월부터 드림에드라는 이름으로 무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며 과목은 영어와 수학입니다. AARC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3학년부터 8학년 학생의 영어와 수학 성취도가 40% 이상 떨어졌다며 학교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70-270-066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스티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월 2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045만 9,960명, 누적 사망자는 97만 41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3,10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04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입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0만 8,613명, 누적 사망자는 2만 9,53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0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2,007명, 누적 사망자는 1,92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4명, 신규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2,696명, 누적 사망자는 1,65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